어두울 때는 덫을 놓지 않는다. 제24장. 만다린 호텔은 차이나타운 중심에 자리한 풍기가 좋지 않은 2층짜리 건물이었다. 모트 거리에서 3블록 떨어져 있었다. 켈리와 다이앤이 택시에서 내리자 도로 맞은편에 붙어있는 대형 광고 게시판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다. 광고 게시판엔 아름다운 야회복 차림의 켈리가 향수병을 들고 있는 포스터가 커다랗게 붙어 있었다. 그것을 본 다이앤이 깜짝 놀랐다. 당신이군요. 틀렸어요. 내가 아니라 그냥 내 직업일 뿐이에요. 스티븐스 부인. 켈리가 몸을 돌려 로비로 들어갔고 다이앤도 신경질을 부리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작은 호텔 로비의 프런트엔 중국인 직원이 앉아 차이나 포스트를 읽고 있었다. 하루 묵을 방이 필요해요. 직원이 우아하게 차려입은 두 여자를 올려다보았다. 하마터면 그의 입 밖으로 "여기서요?" 라는 말이 튀어나올 뻔했다. 그가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그는 그들이 입은 고급 드레스를 유심히 살폈다. 하룻밤에 $100입니다. 켈리가 깜짝 놀라며 그를 쳐다보았다. $100라고요? 괜찮아요. 다이앤이 재빨리 말했다. 선불입니다. 다이앤이 손가방을 열고 지폐를 몇 장 꺼내 직원에게 건넸다. 그는 다이앤에게 열쇠를 건네주었다. 10호실입니다. 복도로 쭉 들어가서 왼쪽에 있습니다. 짐을 가져오셨나요? 곧 올 거예요. 혹시 더 필요하신 게 있으면 링을 찾아주세요. 링? 네, 객실 담당 종업원입니다. 켈리가 회의적인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다. 알겠어요. 두 여자가 음울하고 어둑한 복도를 들어가기 시작했다. 너무 비싸요. 안전하게 하룻밤 묵을 수 있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이곳이 그렇게 안전할지도 의문이에요. 뭔가 좋은 계획을 떠올릴 때까지 지내기엔 나쁘지 않은 곳이에요. 걱정 말아요. 킹즐리 씨가 우릴 도와줄 거예요. 그들은 10호실에 다다랐고 다이앤이 문을 열었다. 작은 방은 꽤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것처럼 쾌쾌한 냄새가 났다. 트윈 침대엔 구겨진 커버가 덮여 있었고 마구 긁힌 책상 앞엔 낡은 의자 2개가 놓여 있었다. 켈리가 방 안을 둘러보았다. 좁고 불쾌하네요. 아마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았을걸요. 그녀가 쿠션을 툭 건드리자 먼지가 뿜어져 나왔다. 모르긴 해도 링은 오래전에 죽었을 거예요. 하룻밤만 참으면 돼요. 킹즐리 씨에게 전화해 볼게요. 켈리는 테너 킨즐리의 명함을 들여다보며 전화를 거는 다이앤을 지켜보았다. 신호음이 울리기가 무섭게 테너가 응답했다. 테너 킹즐리입니다. 다이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킹즐리 씨, 다이앤 스티븐스예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해리스 부인과 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저를 죽이려 하고 있어요. 저흰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연락 주셔서 다행입니다, 스티븐스 부인. 안심하세요. 누가 배후에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더 이상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제부터 부인과 해리스 부인께선 안전할 겁니다. 절 믿으세요. 다이앤이 눈을 감았다. 이제 살았어. 누가 배후에 있었는지. 부인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 좀 쉬고 계십시오. 30분 안에 사람을 그곳으로 보내겠습니다. 그건 그때 전화가 끊겼다. 다이앤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미소 지으며 켈리를 돌아보았다. 좋은 소식이에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뭐라던가요? 누가 배후에 있었는지 알아냈대요. 그리고 이젠 아무 문제도 없을 거래요. 켈리도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잘 됐군요. 이젠 파리로 돌아가 안심하고 살 수 있겠네요. 30분 후에 사람을 보내서 우릴 보호해 주기로 했어요. 켈리가 때에 찌든 방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이런 곳을 떠나게 돼서 정말 유감인데요. 기분이 묘할 거예요. 다이앤이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뭐가요? 리처드 없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 말이에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 그냥 모르고 살아요. 켈리가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나까지 울적하게 만들지 말아요. 나도 힘드니까. 나도 마크 없는 일상을 상상할 수 없어요. 마크는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내가 사는 이유였다고요. 다이앤은 켈리의 무뚝뚝한 표정을 보며 생각했다. 꼭 영혼 없는 그림 같군. 아름답지만 차가운. 켈리가 다이앤을 등진 채로 침대에 앉았다. 그녀가 눈을 감고 가슴 속의 응어리를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서히 켈리는 열심히 수다를 떨어대며 마크와 생강의 좌안을 걷고 있었다. 그녀는 그 누구와 함께 있을 때보다도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가 마크에게 말했다. 내일 저녁 갤러리 오프닝이 있는데 시간 있으면. 오, 미안해요, 켈리. 내일은 좀 바쁠 것 같아요. 켈리는 순간 묘한 질투심을 느꼈다. 또 다른 데이트가 있나요? 그녀가 최대한 온화하게 말했다. 아니요, 아니에요. 혼자 가는 자리예요. 연회가 있거든요. 그가 켈리의 표정을 조심스레 살폈다. 과학자들의 모임이라 같이 가도 지루할 거예요. 정말요? 네. 당신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들이 마구 쏟아져 나올 거고. 내가 못 들어본 단어는 없을걸요? 켈리가 언짢다는 듯 말했다. 어떤 단어들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도 성인이라고요. 어서 말해봐요. 그가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어요. 에너트립솔러지, 말러코스트라콜러지, 에너로이 도그래프, 텀, 어그. 오, 그런 단어들 말이군요. 켈리는 허를 찔렸다. 당신이 흥미를 갖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틀렸어요. 난 그런 것들에 흥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흥미로워하니까. 연회는 프린스 드갈레 호텔에서 성대히 벌어졌다. 무도장은 300여 명의 손님들로 꽉 차 있었고 간간히 프랑스의 고위 인사들이 눈에 띄기도 했다. 켈리와 마크가 앉아있는 맨 앞 테이블엔 온화하고 매력적인 남자가 동석하고 있었다. 전 샘 매도우스라고 합니다. 당신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그가 켈리에게 말했다. 저도 그래요. 마크가 그러는데 좋은 조언자이자 절친한 친구이시라면서요. 샘 매도우스가 미소 지었다. 이 사람 친구라는 사실이 영광이죠. 마크는 아주 특별한 친구입니다. 우린 꽤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죠. 아주 헌신적이고 마크가 얼굴을 붉히며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와인 한 잔 더 할 텐가? 진행자가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연설이 시작되었다. 켈리가 이 순간을 무척 지루하게 여길 거라고 했던 마크의 말은 옳았다. 기술 과학상이 시상되고 있었다. 진행자의 말이 켈리에겐 스와힐리어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마크의 얼굴엔 어느 때보다도 생기가 돌았다. 어쨌든 그 사실만으로 켈리는 흐뭇했다. 접시들이 치워지자 프랑스 과학연구소 소장이 무대에 올랐다. 그는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프랑스가 거둔 과학적 성과를 자랑스레 발표했다. 연설이 끝나고 난 후 그가 금색 작은 조상을 번쩍 들어 보이며 마크 해리스의 이름을 불렀다. 그제야 켈리는 행사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마크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워낙 겸손한 사람이라 켈리에게까지 그 사실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오지 말라고 했던 거였군. 켈리는 마크가 일어나 무대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청중이 일제히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내주었다. 제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켈리가 샘 매도우스에게 말했다. 매도우스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마크는 원래 그런 친구입니다. 그는 잠시 켈리를 유심히 훑어보았다.
그 친구는 당신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노골적으로 말했다. 그 친구가 괴로워하는 걸 보고 싶지 않네요. 그의 말을 듣고 난 켈리는 갑자기 가책을 느꼈다. 난 마크와 결혼할 수 없어. 그는 좋은 친구이지만 난 그를 사랑하지 않아. 그럼 난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그를 다치게 하고 싶진 않은데 그를 더 이상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난 그가 원하는 그런 여자가 될 수 없어. 이 얘기를 어떻게 꺼내지? 내 말 듣고 있어요? 다이앤의 성난 음성에 켈리의 정신이 번쩍 들었다. 꿈속의 아름다운 무도장이 사라졌다. 그녀는 애초부터 만나선 안 되었을 여자와 함께 지저분한 호텔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다이앤이 다급하게 말했다. 테너 킹즐리가 보낸 사람이 곧 도착할 거라고요. 나도 알아요. 그래서요? 그는 우리가 어디 있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아마 우리가 아직까지 당신의 아파트에 있는 줄 알겠죠? 아니요. 난 분명 그에게 당신과 도망쳐 나왔다고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켈리의 입술이 작게 오므라들었다. 오, 그들이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시계를 돌아보았다. 중국인 직원은 만다린 호텔 로비로 들어서는 플린트를 쳐다보았다. 어서 오세요. 그가 플린트의 미소에 역시 같은 미소로 화답했다. 아내가 친구와 이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아내는 금발머리이고 아내 친구는 멋쟁이 흑인 아가씨죠. 지금 몇 호실에 있죠? 10호실에 계십니다. 하지만 들여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전화로 확인을. 플린트가 소음기가 붙은 45구경 루거 권총을 꺼내 직원의 이마에 겨누고 발사했다. 플린트가 직원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복도를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여전히 총을 손에 쥔 채였다. 그가 10호씩에 다다르자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가 어깨로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비어 있었다. 닫혀있는 욕실 문 안에서 물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욕실 문까지 부숴버렸다. 샤워기에선 물이 거세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드리워진 커튼은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다. 플린트가 커튼에 대고 네 발을 발사했다. 그리고 잠시 기다렸다가 커튼을 휙 걷어냈다. 욕조엔 아무도 없었다. 호텔 맞은편 식당에서 다이앤과 켈리는 플린트의 스포츠카가 멈춰 서고 그가 호텔 안으로 성큼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맙소사. 날 납치하려 했던 괴한이 바로 저 사람이에요. 그들은 기다렸다. 몇 분 후 플린트가 밖으로 나왔다. 그의 입술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엔 노여움이 가득했다. 켈리가 다이앤을 돌아보았다. 고질라가 떠나네요. 이젠 어떻게 하죠? 여길 벗어나야 해요. 어디로 가죠? 보나마나 그들이 이미 공항과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을 감시하고 있을 텐데. 다이앤이 잠시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그들이 절대 찾지 못할 곳을 알아요. 당신을 지구로 태우고 온 우주선 말인가요? 어두울 때는 덫을 놓지 않는다. 제25장. 건물 앞 네온 사인엔 윌턴 여성 전용 호텔이라고 적혀 있었다. 로비에 들어선 켈리와 다이앤은 가명으로 체크인했다. 프런트에 앉아있는 여직원이 켈리에게 열쇠를 건넸다. 424호 스위트룸입니다. 짐은 없으십니까? 네, 우린 잃어버렸어요. 다이앤이 불쑥 끼어들었다. 아침에 이곳으로 올 거예요. 참, 잠시 후 남편들이 우릴 데리러 올 거예요. 그들이 도착하면 우리 방으로 안내해 주실 수.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남자분들은 위층에 올라가실 수가 없습니다. 오, 다이앤이 켈리를 돌아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로비에서 뵙는 거라면 충분히 가능. 아니에요. 우리 없이 괴로워 보라죠 뭐. 424호 스위트룸은 우아하게 꾸며져 있었다. 거실엔 소파, 의자, 테이블, 찬장 등이 갖춰져 있었고 침실엔 2개의 아늑해 보이는 더블 침대가 놓여 있었다. 다이앤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긴 괜찮죠? 켈리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지금 우린 뭘 하고 있는 거죠? 기네스북에 실리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잖아요. 30분에 한 번씩 새 호텔로 옮겨 다니는 걸로요. 그럼 이것보다 나은 방법이 있나요? 이건 방법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이건 숨바꼭질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켈리가 깔보듯 말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계 최대의 싱크탱크 사람들이 우릴 죽이려 하고 있다니. 그럼 이해하지 말아요. 말이야 쉽죠. KIG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인텔리들이 일하고 있어요. 달걀로 치면 캔자스 크기의 오믈렛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수라고요. 그들의 생각을 앞지르면 되잖아요. 켈리가 미간을 찌푸렸다. 우리에겐 무기가 필요해요. 혹시 총 쏠 줄 알아요? 아니요? 젠장, 나도 모르는데.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총도 없는데. 가라데 같은 건 할 줄 알아요? 아니요? 하지만 대학 시절엔 토론 서클에 있었어요. 다이앤이 냉담하게 말했다. 어쩌면 말로 설득해서 우릴 죽이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겠군요. 다이앤이 창가로 다가가 34번가를 내려다보았다. 순간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숨이 턱 막혔다. 오! 켈리가 그녀 옆으로 잽싸게 다가갔다. 왜 그래요? 뭘 봤는데요? 다이앤의 목이 바짝 타들어갔다. 어떤 남자가 지나갔어요. 리처드랑 많이 닮은 남자였어요. 순간 난 그녀가 창가에서 몸을 돌렸다. 가서 유령 쫓는 사람이라도 불러올까요? 켈리가 경멸하듯 말했다. 다이앤은 맞받아치려다 그만두었다. 무슨 소용 있겠어? 어차피 곧 이곳에서도 벗어나게 될 텐데. 켈리는 다이앤을 쳐다보며 생각했다. 닥치고 가서 그림이나 그리지 그래? 플린트는 성난 테너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킹즐리 씨. 만다린 호텔엔 그들이 없었습니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던 모양입니다. 테너는 몹시 흥분했다. 그년들이 나랑 머리싸움을 하고 싶어 한다 이거지? 나랑? 다시 연락하겠소. 그가 수화기를 세차게 내려놓았다. 앤드류는 자신의 사무실 소파에 누워 스톡홀름 콘서트홀의 널찍한 무대를 떠올리고 있었다. 청중은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내며 연신 앤드류를 연발하고 있었다. 홀 전체가 그의 이름으로 메아리쳤다. 그는 청중의 박수를 받으며 스웨덴의 칼 구스타프 국왕에게서 상을 건네받으러 무대에 올랐다. 그가 노벨상에 다다랐을 때 누군가가 그에게 욕지거리를 내뱉기 시작했다. 앤드류, 이 바보 같은 자식, 빨리 들어와. 스톡홀름 콘서트홀이 흐물흐물 사라지고 앤드류의 정신은 다시 그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테너가 그를 부르고 있었다. 내가 필요한가 보군. 앤드류가 흐뭇해하며 몸을 일으키고 동생의 사무실로 향했다. 나왔어. 나도 알아. 테너가 딱딱거리며 말했다. 앉아. 앤드류가 의자에 앉았다. 몇 가지 형에게 가르쳐 줄 게 있어. 분리와 정복에 대해서 말이야. 테너의 음성엔 불손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다이앤 스티븐스가 남편이 마피아에게 살해됐다고 믿게끔 조치해놨어. 켈리 해리스는 존재하지 않는 올가에 대해서만 걱정하고 있고. 알아들어? 앤드류가 막연하게 대답했다. 그래, 테너. 테너가 형의 어깨를 토닥였다. 형은 내 완벽한 공룡판이야. 말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과는 상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 하지만 형에게는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건 형이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멍청하기 때문이지. 그가 앤드류의 멍한 눈을 들여다보았다.
이건 누구에게도 발설해선 안 되는 중요한 문제야. 갑자기 테너가 진지하게 말했다. 시급한 문제가 생겼어. 두 여자가 갑자기 사라졌거든. 우리가 자신들을 해치려 한다는 걸 알아차린 모양이야. 지금 어디엔가 숨어 있는데 어디서 찾아봐야 할까? 앤드류가 잠시 동생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나도 모르겠어. 그걸 알아내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 우선 데카르트식으로 풀어보는 게 좋겠어. 논리적으로 말이야. 한 계단씩 해답을 만들어가는 방식. 이론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앤드류가 동생을 쳐다보며 막연하게 말했다.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테너가 초조한 듯 사무실을 빙빙 맴돌기 시작했다. 스티븐스의 아파트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곳은 너무 위험하니까. 우리가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테니까. 미국엔 켈리 해리스의 친구들이 없어. 파리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고로 그녀가 믿고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지. 그가 형을 돌아보았다. 이해가 가? 앤드류가 눈을 깜빡였다. 그래, 테너. 과연 다이앤 스티븐스가 친구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할까? 아닐 거야. 그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또 다른 방법은 경찰서로 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지. 하지만 과연 경찰이 그들의 말을 믿어줄까? 천만에. 오히려 그들은 웃음거리만 되고 말 거야. 그럼 그들에게 남은 선택은 뭐지?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계속 이어나갔다. 분명 공항이나 기차역이나 버스 터미널도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감시하고 있는 줄 알겠지. 그럼 그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 생각이 맞을 거야, 테너. 호텔밖에 없잖아, 형. 호텔에 들어가 숨는 수밖에. 하지만 어느 호텔에 체크인했을까? 그들은 겁에 질려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목숨을 지키기 위해 숨어 있다는 사실 말이야. 그들이 어느 호텔에 묵고 있든 그들은 우리가 곧 자신들을 찾아낼 거라고 생각할 거야. 절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베를린의 소녀 베르부르그 기억하지? 우린 그녀를 컴퓨터 모니터에 짤막한 인스턴트 메시지로 간단히 해치웠었잖아. 그녀는 아르테미시아 호텔로 갔었지. 왜냐하면 그곳은 여성 전용이니까. 그곳에 가면 안전할 거라 믿었던 거지. 내 추측으론 스티븐스 부인과 해리스 부인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럼 어딜 뒤져봐야 하지? 그가 다시 형을 쳐다보았다. 앤드류의 눈은 감겨 있었다. 그는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화가 난 테너가 그에게 다가가 그의 뺨을 후려쳤다. 앤드류가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깼다. 무슨... 집중하고 들어. 내가 말하고 있잖아, 이 얼간아. 미안해, 테너. 난 그냥... 테너가 컴퓨터를 향해 몸을 돌렸다. 맨해튼에 여성 전용 호텔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테너가 인터넷으로 검색한 자료를 프린트했다. 그리고 한 곳씩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14번가 서부에 있는 엘 카르멜로 호텔, 54번가 서부에 있는 센트로 마리아 호텔, 그레머시 거리 남부에 있는 파크사이드 에반젤린 호텔, 그리고 윌턴 여성 전용 호텔. 그는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다. 데카르트식 논리에 따르면 그들은 분명 그곳에 가 있을 거야. 이젠 테크놀로지에 귀를 기울여 볼까? 테너는 벽에 걸린 풍경화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림 뒤로 손을 넣어 감춰져 있는 버튼을 눌렀다. 벽의 일부가 스르르 열리고 전산화된 맨해튼 지도가 떠올라 있는 텔레비전 화면이 드러났다. 이게 뭔지 기억하겠어, 형? 형이 이걸 가지고 놀았었잖아. 이걸 다루는 형 실력이 장난 아니었지. 난 그런 형을 질투했어. 이건 인공위성 자동 위치 측정 시스템이야. 이것만 있으면 세상에 누구든 찾아낼 수 있다고. 기억하겠어? 앤드류는 잠을 쫓으려 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내 사무실을 나설 때 난 그들에게 내 명함을 하나씩 쥐어줬어. 명함엔 마이크로 도트화시킨 컴퓨터 칩이 들어있지. 모래알 크기라 육안으론 볼 수도 없어. 신호는 인공위성이 잡아내고 자동 위치 측정 시스템을 작동시키면 그들의 현재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가 형을 돌아보았다. 이건 이해가 가? 앤드류가 마른 침을 한 번 넘겼다. 그래, 테너.
테너가 다시 시선을 화면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두 번째 버튼을 눌렀다. 지도 위에서 자그마한 불빛이 번쩍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밑으로 움직이다가 작은 공간에 다다라 멈춰섰다. 그리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리를 따라 움직이는 빨간색 점의 속도는 인근 상점의 간판을 분명하게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느렸다. 테너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14번가 서부야. 빨간색 점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데킬라 레스토랑도 보이고 약국, 성 빈센트 병원, 바나나 리퍼블릭, 과달루페 성당. 점이 멈췄다. 테너의 음성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 윌턴 여성 전용 호텔이야. 이제 내 논리가 증명됐군. 거 봐, 내 말이 맞잖아. 앤드류가 초조하게 혀로 입술을 핥았다. 그래. 내가 맞았어. 테너가 앤드류를 쳐다보았다. 이젠 가봐도 돼. 그가 휴대폰을 집어들고 전화를 했다. 플린트 씨, 그들은 34번가 서부에 있는 윌턴 여성 전용 호텔에 숨어 있어요. 그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문간에 서 있는 앤드류를 돌아보았다. 왜 그러고 서 있어? 테너가 짜증스럽게 물었다. 스웨덴에 가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 그건 벌써 7년 전의 일이야. 오, 앤드류가 몸을 돌리고 발을 질질 끌며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테너는 3년 전 갑작스레 스위스로 향했던 때를 떠올려 보았다. 인터콤에서 비서의 음성이 흘러나왔을 때 그는 복잡한 병참 업무 사고로 끙끙대고 있었다. 추리히에서 전화입니다. 킹즐리 씨. 지금 바빠요. 아니, 지금 받겠습니다. 그가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네, 상대의 말을 한참 듣고 있던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가 조급하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가 인터콤 버튼을 눌렀다. 오도네즈 양, 조종사에게 비행기를 준비시키라고 해주세요. 취리히로 갈 겁니다. 2명이 탑승할 거고요. 매들린 스미스는 취리히의 유명한 레스토랑 중 하나인 라 로통드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30대 초반으로 아름다운 달걀형 얼굴에 단발머리, 그리고 건강해 보이는 안색이었다. 누가 보더라도 그녀의 임신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그녀의 배는 볼록했다. 테너가 다가가자 매들린이 일어났다. 테너 킹즐리가 손을 뻗었다. 어서 앉으세요. 그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반갑습니다.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땐 그냥 장난이려니 했어요. 그녀가 스위스 악센트로 말했다. 왜요? 중요한 분께서 절 보기 위해 추리까지 오시겠다고 하시니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테너가 미소 지었다. 제가 이곳까지 온 이유를 말씀드리죠. 박사님께서 얼마나 훌륭한 과학자이신지에 대해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매들린, 그냥 매들린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오, 그러세요, 킹즐리 씨. KIG는 재능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 같은 분들이 우리와 함께 일해야 합니다, 매들린. 도쿄 제1공업그룹에선 얼마나 오랫동안 일하셨죠? 7년 동안 일했어요. 7은 행운의 숫자죠. 왜냐하면 KIG는 지금 수입의 2배를 약속드리고 직접 부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니까요. 오, 킹즐리 씨. 그녀가 환한 미소를 지었다. 관심 있으십니까, 매들린? 오, 물론이죠. 아주 끌리는 제안이에요. 물론 당장 시작하는 건 불가능해요. 테너의 표정이 바뀌었다. 어째서죠? 임신도 했고 곧 결혼도 하거든요. 테너가 미소 지었다. 그건 문제 없어요. 우리가 전부 알아서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매들린 스미스가 말했다.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어요. 현재 연구소에서 한창 작업 중인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매들린, 그게 어떤 프로젝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는 제안은 당장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신과 애인분을 모시고 가려고. 그가 미소 지었다. 아니, 미래의 남편분을 모시고 미국으로 갈까 했거든요. 프로젝트가 끝나자마자 갈 수 있을 거예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듯 하네요. 테너가 한동안 입을 닫고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지금 당장 오실 수는 없는 겁니까? 좀 곤란해요. 제가 바로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거든요. 그냥 모른 채 팽개쳐두고 나올 순 없어요. 그녀가 다시 살짝 웃으며 말했다. 내년에 가면 테너도 미소로 답했다. 그렇게 하세요. 이곳까지 헛걸음하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헛걸음은 아니었습니다, 매들린. 당신을 만났으니까요. 테너의 온화한 말에 그녀가 얼굴을 붉혔다. 아주 좋으신 분 같네요. 오, 잊을 뻔했는데 가져온 선물이 있어요. 제 동료가 오늘 밤 6시에 댁으로 직접 가지고 갈 겁니다. 그의 이름은 해리 플린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매들린 스미스의 시체는 그녀의 아파트 주방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스토브는 켜져 있었고 실내는 가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했다. 테너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플린트는 절대 그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었다. 잠시 후면 다이앤 스티븐스와 켈리 해리스는 조용히 처치될 것이고 프로젝트는 아무런 걸림돌 없이 다시 순항하게 될 것이다. 어두울 때는 덫을 놓지 않는다. 제26장. 해리 플린트가 윌턴 호텔의 프런트 앞으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직원이 미소 짓는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도와드릴까요? 네, 제 아내가 친구와 이 호텔에 체크인했거든요. 아내 친구는 흑인이고요. 아내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은데 몇 호실에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호텔은 여성 전용이거든요. 남자분들은 위층으로 올라가실 수가 없습니다. 아내분께 먼저 전화를. 플린트가 잽싸게 로비를 둘러보았다. 불행하게도 로비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아닙니다. 곧 내려올 겁니다. 플린트가 밖으로 나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다. 이 호텔에 체크인한 게 확인됐습니다. 킹즐리 씨. 하지만 제가 위층으로 올라갈 순 없을 것 같습니다. 테너가 한동안 머리를 굴려보았다. 플린트 씨, 그들은 분명 각자 움직일 거예요. 카발로를 보낼게요. 스위트룸에서 켈리가 라디오를 켰다. 순간 방 안이 시끄러운 랩 음악으로 가득 찼다. 저런 음악을 어떻게 들어요? 다이앤이 성마르게 물었다. 랩 안 좋아해요? 그건 음악이 아니에요. 그냥 소음일 뿐이죠. 에미넴을 싫어해요? LL 쿨 제이나 알켈리나 루다크리스는요? 그런 음악만 듣나요? 아니요. 켈리도 톡 쏘듯 대답했다.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 쇼팽의 연습곡, 그리고 핸델의 알미라도 좋아해요. 특히. 켈리는 라디오 앞으로 걸어가 전원을 끄는 다이앤을 지켜보았다. 더 이상 체크인할 호텔도 없게 되면 어쩔 건가요? 스티븐스 부인? 우릴 도울 만한 사람을 알고 있나요? 다이앤이 고개를 저었다. 리처드의 친구들 대부분이 KIG에서 일해요. 그리고 내 친구들은 그들까지 내 문제에 끌어들일 순 없어요. 그녀가 켈리를 쳐다보았다. 당신은요? 켈리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마크와 난 지난 3년간 파리에서 살았어요. 이곳에서 아는 사람들이라곤 모델 에이전시 사람들 뿐이에요. 별 도움은 못 될 거예요. 마크가 워싱턴에 가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던가요? 아니요. 리처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것을 알아야만 왜 그들이 살해됐는지가 풀릴 것 같아요. 잘 됐네요. 이젠 열쇠를 찾았으니 문만 찾으면 되겠네요. 머지않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이앤이 잠시 머리를 굴려보았다. 이내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잠깐만요. 우릴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녀가 전화기 앞으로 다가갔다. 누구에게 전화하려는 거예요? 리처드의 비서에게요. 그녀가 뭔가를 알고 있을지 몰라요. 상대방이 응답했다. KIG입니다. 베티 바커 양 좀 부탁합니다. 테너는 사무실에 앉아 음성 인식 장치의 파란색 불이 깜빡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가 스위치를 누르고 교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바커 양은 지금 자리에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하죠? 성함과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그녀에게 됐습니다. 다이앤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파란색 불이 꺼졌다. 다이앤이 켈리를 돌아보았다. 내 생각엔 베티 바커가 바로 우리가 찾는 분일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녀에게 연락이 닿아야 해요. 다이앤은 인상을 찌푸리며 말을 이었다. 너무 이상해요. 뭐가요? 점쟁이가 이걸 예측했었어요. 내 주위에 죽음이 보인다고 했었고. 그럴 수가. 그런데도 FBI나 CIA에 알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켈리가 과장되게 말했다. 다이앤이 그녀를 잠시 쏘아보았다. 관둡시다. 켈리는 점점 더 그녀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었다. 저녁이나 먹으러 가요. 그 전에 먼저 전화를 해봐야겠어요. 켈리는 수화기를 집어들고 호텔 교환에게 전화를 했다. 파리로 전화를 걸고 싶어요. 그녀가 교환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기다렸다. 몇 분 후 켈리의 얼굴이 환해졌다. 안녕하세요, 필립. 잘 지냈어요? 여기도 아무 일 없어요. 그녀가 다이앤을 한번 흘끔 쳐다보았다. 네, 한 이틀쯤 있다 갈 것 같아요. 엔젤은 잘 있나요? 오, 다행이네요. 엔젤도 날 보고 싶어 하나요? 좀 바꿔줄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말하는 듯한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바뀌었다. 엔젤, 잘 지내고 있니? 달링? 그래, 엄마야. 필립이 그러는데 너도 엄마를 보고 싶어 한다며? 엄마도 네가 보고 싶어. 곧 돌아갈 거야. 돌아가면 꼭 안아줄게. 다이앤이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통화를 엿들었다. 안녕, 달링. 알았어요, 필립. 고마워요. 돌아가서 봐요. 오르바. 안녕. 켈리가 다이앤의 어리둥절한 표정을 쳐다보았다. 내가 키우는 강아지와 통화한 거예요. 그랬군요. 그가 뭐라던가요? 그녀라고 해야죠. 암컷이니까. 그렇군요. 저녁 식사를 해야 했지만 방을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들은 룸서비스로 음식을 주문했다. 그들은 산만한 잡담을 나누었다. 다이앤은 어떻게든 켈리와 좋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헛수고였다. 파리에서 살았다고요? 네. 마크는 프랑스인인가요? 아니요. 결혼한 지 오래됐어요? 아니요. 어떻게 만났어요? 그건 당신이 참견할 바 아니에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동안 너무 많은 남자들을 만나봐서. 다이앤이 켈리를 유심히 살폈다. 왜 자기 주위에 울타리를 쳐놓고 사나요? 켈리가 발끈했다. 그래야 귀찮은 사람들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테니까요. 오히려 귀찮은 사람들이 그 울타리에 갇힐 수도 있죠. 그리고 이봐요, 스티븐스 부인. 제발 본인 문제만 신경 써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내겐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고요? 이젠 제발 그만둬요. 그러죠. 이렇게 차가운 사람은 내 평생 처음이야. 그들은 침묵 속에서 저녁 식사를 마쳤다. 식사 후 켈리가 말했다. 샤워하고 올게요. 다이앤은 대꾸하지 않았다. 켈리가 옷을 벗고 욕조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물을 틀었다. 벌거벗은 몸에 닿는 따뜻한 물은 기분 좋게 느껴졌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귓전에 샘 매도우스의 음성이 아련히 들려왔다. 그 친구는 당신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 친구가 괴로워하는 걸 보고 싶지 않네요. 켈리는 샘 매도우스가 옳다고 생각했다. 켈리는 마크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다. 그는 재미있었고 진지했으며 다정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친구였다. 바로 그것이 함정이었다. 난 그를 오직 친구로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이건 그에게 불공평한 일이야. 더 이상 그를 만나면 안 되겠어. 연회 다음 날 마크가 전화를 걸어왔었다. 안녕, 켈리. 오늘은 뭘 하고 싶어요? 마크의 음성은 부푼 기대로 잔뜩 들떠 있었다. 저녁 식사 할까요? 아니면 극장에 갈까요? 아니면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곳에. 미안해요, 마크. 오늘은 바쁠 것 같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오, 난 또 오늘 데이트 약속이 잡혀 있었는 줄 알고. 그런 약속 없었어요. 켈리는 그렇게까지 그에게 쌀쌀하게 대해야 하는 자신이 너무 싫었다. 일을 이 지경에 빠뜨린 건 나야. 오, 알았어요. 내일 전화할게요. 다음 날 그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켈리, 만약 내가 모르는 새에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켈리가 냉혹하게 말했다. 미안해요, 마크. 난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녀가 잠시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긴 침묵은 견디기 힘들었다. 오, 마크의 음성이 가볍게 떨렸다. 알았어요. 미리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축하해요. 부디 행복하길 바랄게요, 켈리. 엔젤에게 작별 인사 전해주세요. 마크가 전화를 끊었다. 켈리는 비참한 기분으로 한동안 수화기를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다. 그는 날 금방 잊어버릴 거야. 그리고 그가 받아마땅한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좋은 여자를 만나게 될 거야. 켈리는 매일 일에만 몰두했다. 관객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무대를 누볐고 한시도 얼굴에서 미소를 지우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몹시 슬펐다. 그가 사라진 일상은 예전 같지 않았다. 틈날 때마다 그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그녀는 꾹 참았다. 연락해선 안 돼. 난 이미 그에게 충분한 고통을 안겨줬어. 그렇게 몇 주가 지났다. 마크에게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다. 이제 그는 내 인생에서 영영 사라져버린 거야. 지금쯤 나보다 좋은 사람을 만났을 거야. 정말 다행이야. 그녀는 부디 자신의 추측이 맞기만을 바랐다. 토요일 오후 켈리는 파리의 명사들이 모인 패션쇼에 참여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뜨거운 갈채를 받으며 무대에 올랐다. 켈리는 애프터눈 정장 차림에 장갑을 손에 쥔 모델을 뒤따라 나갔다. 앞서 걸어나가는 모델의 손에서 장갑 한 짝이 툭 떨어졌다. 켈리가 그 사실을 알아차렸을 땐 이미 늦었다. 그녀는 장갑을 밟아 미끄러졌고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바닥을 뒹굴고 말았다. 순간 관객들의 숨이 일제히 멎었다. 켈리는 수치심에 어쩔 줄 모르고 무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가 나오려는 울음을 꾹 참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무대를 내려왔다. 켈리가 분장실로 돌아왔을 때 의상 책임자가 말했다. 야외복이 준비됐어요. 빨리 서둘러야. 켈리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안 되겠어요. 난 다시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거라고요. 그녀는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젠 끝났어요. 앞으로 절대 무대에 서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런 소리 말아요. 켈리가 뒤를 획 돌아보았다. 마크가 문간에 서 있었다. 마크, 여긴 무슨 일이에요? 오, 그냥 지나가다 들렀어요. 당신도 다 봤어요? 마크가 미소 지었다. 아주 좋았어요.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켈리가 그를 매섭게 쏘아보았다. 뭐라고요? 그가 다가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손수건을 꺼내 들었다. 켈리, 당신이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 관객들은 당신을 그저 아름다운 환상, 손댈 수 없는 꿈으로 여길 뿐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무대에서 넘어짐으로써 당신 또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새롭게 받아들이게 된 거라고요.
이제 그들은 당신을 더욱 사랑하게 될 거예요. 빨리 무대로 올라가 그들을 기쁘게 해줘요. 그녀가 마크의 따뜻한 눈을 한동안 들여다보았다. 바로 그 순간 켈리는 자신이 그와 사랑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의상 책임자가 야해복을 옷걸이에 걸어두려 하고 있었다. 이리 줘요. 그녀는 마크를 돌아보며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에 미소를 지어 보였다. 5분 후 켈리가 당당하게 다시 무대에 올랐을 때 관객들은 그녀를 우렁찬 기립박수로 맞아주었다. 그들을 내려다보는 그녀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마크는 다시 그녀의 인생으로 들어왔고 그녀는 말할 수 없이 기뻤다. 처음 그와 만나면서 자신이 얼마나 불편해했던가를 새삼 떠올렸다. 마크가 무슨 수작을 걸어오진 않을까 켈리는 늘 긴장하며 살았다. 하지만 그는 진정한 신사였다. 그의 수줍음은 그녀의 자신감을 더욱 키워주었다. 대화는 항상 켈리가 주도하는 편이었고 화제가 무엇이었든 마크는 해박한 지식을 마음껏 뽐냈다. 어느 날 저녁 마크, 내일 밤 교양 악단 공연이 있어요. 클래식 음악 좋아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클래식 음악과 함께 성장했죠. 좋아요. 그럼 내일 같이 가요. 공연은 훌륭했고 관객들은 열광적이었다. 그들이 켈리의 아파트에 다다랐을 때 마크가 말했다. 켈리, 난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미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도 다른 남자들과 다르지 않았어. 이젠 끝이야. 그녀가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요? 네, 사실 난 클래식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켈리가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참기 위해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다음 데이트 때 켈리가 말했다. 엔젤을 선물해줘서 고마워요. 아주 좋은 벗이 되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마크는 누구보다도 맑은 파란 눈과 사랑스러운 매력적인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벗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다. 그리고 물이 점점 차가워져 갔다. 켈리가 물을 잠그고 타월로 물기를 닦은 후 테리 직물로 된 목욕 가운을 걸쳤다. 그리고 침실로 나왔다. 들어가서 샤워해요. 고마워요. 다이앤이 일어나 욕실로 들어갔다. 마치 폭풍이 스치고 지나간 듯한 광경이었다. 바닥엔 물이 흥건했고 타월도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팽개쳐져 있었다. 화가 치민 다이앤이 침실로 뛰쳐나왔다. 욕실 꼴이 말이 아니에요. 혹시 파리에선 뒷정리해주는 사람을 따로 부리며 살았나요? 켈리가 미소와 함께 대꾸했다. 네, 스티븐스 부인. 사실 하녀들을 많이 부리고 살았어요. 난 당신의 하녀가 아니에요. 당신은 내 하녀가 될 자격도 없다고요. 다이앤이 한숨을 푹 내쉬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이러느니 차라리 우리라고 하지 말아요, 스티븐스 부인. 그저 당신과 나만 있을 뿐이에요. 그들은 한동안 서로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러다가 다이앤은 말없이 몸을 돌려 욕실로 들어갔다. 15분 후 그녀가 나왔을 땐 켈리는 이미 침대에 기어 들어가 있었다. 다이앤이 스위치를 향해 손을 뻗어 불을 끄려고 했다. 끄지 말아요. 그것은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다. 다이앤이 깜짝 놀라며 켈리를 내려다보았다. 네? 그냥 켜둬요. 다이앤이 비꼬듯이 물었다. 어둠이 두렵나요? 네, 그래요. 난 어둠이 두려워요. 다이앤이 오만하게 물었다. 왜요? 어릴 적에 부모님이 무서운 유령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나 보죠? 긴 침묵이 흘렀다. 그랬어요. 다이앤도 침대로 올라갔다. 그리고 잠시 누워있다가 눈을 감았다. 리처드, 달링, 난 사람이 시리로 죽을 수 있다고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있다고 믿어요.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이 이끌어주는 게 필요해요. 당신의 따스함과 사랑이 필요해요.
당신은 내 가까운 곳에 있어요. 난 그걸 알고 있어요. 당신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당신은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었어요. 하지만 난 당신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어요. 잘 자요, 내 수호천사. 제발 내 곁을 떠나지 말아요. 제발. 켈리는 다이앤의 나지막한 흐느낌을 들을 수 있었다. 켈리의 입술이 작게 오므라들었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오디오북 만들기도 쉽지 않네요. 기술이 발전해도 세상에 쉬운 일은 없는 듯합니다. 인간의 언어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AI로 표현할 수 있는 감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표현의 한계를 극복해 보기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인공지능과 프로그램과 플러그인을 다운받아 공부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 오디오북입니다. 24장에는 조금 적용되었고 25장에서는 좀 더 많이, 26장에서는 단음으로 표현되는 말에도 감정을 담아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